그러면 제가 야, 너 다르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며. 우리가 지하수, 흙 속에 물 갖고 얘기한다며 하는곳은 왜 자꾸 모관상승고만 얘기를 해? 이게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내용으로 갈 건데, 이때 다르시 법칙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와 토질이 엄연히 달라요. 영역 자체가 달라. 왜 그럴까? 실제 유속과 지하수가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리할 때는 이상유체, 실제 유체 두 가지로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 그런데 토질에서는 실제 유체와 지하수와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끌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다르시 법칙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체 수두에 대한 걸 얘기하자 이거야.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액주계를 꼽고 액주계를 꼽아봤어. 액주계를 꼽아봤어. 꼽았더니 하나는 수위가 여기 있고 하나는 수위가 이렇게 두 수두에 대한 차이가 일어나. 그걸 우리가 HL이라고 표현하는 손실수두라고 표현하잖아. 손실수두. 수두가 이만큼 손실이 났어요 라고 하는 거지. 이때 날라오는 것이 지하수의 흐름을 우리가 표시한 거잖아요. 일정 지표면에서, 기준면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뭐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르시 하는데 또 베르누이 정리를 또 끌고 들어와. 베르누이는 이 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베르누이 정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전수두, 전체 수두에 대한 것은 전수두는 위치수두, 속도수두,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겠지. 그 다음에 압력수두 세 가지로 존재하더래. 세 가지로. 전수두는 다시 한번 전수두는 위치수두. 수두는 물의 높이를 표현하는 거니까 위치수두에 속도수두.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와 물의 높이와 그 다음에 압력수두에 의해서 전수두는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이쪽 값과 이쪽 값이 같다 라고 하는 거잖아. 거기다 플러스 HL 손실수두만큼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리학 시간에 배운 베르누이 정리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끝까지 다 안 쓰느냐. 우리는 토질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물과 다르냐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강물은 물이 어떻게 흘러요? 그냥 그때 따라 달아서 흐르겠지만 홍수도를 한번 생각해봐. 7월, 8월달, 6, 7월달, 8월달 이때 막 홍수가 왔어. 물이 그러면 졸졸졸졸 흘러 콱콱콱 흘러. 홍수를 못 봤어? 그럼 말도 안 되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은 어마무시하게 흘러가잖아요. 똑딱하는 사이에 막 10m 내려가 버리잖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물은 지상에 있는 거야. 지하에서는 물이 어떻게 돼? 콱콱콱 흘러? 그러면 흙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잖아. 근데 흙이 있잖아. 즉 무슨 말이냐? 흙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흙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흙 속에 있는 물은 어떻게 흐른다는 거냐면 흙과 흙 사이에 공극 사이를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흘러가겠어? 못 흘러가 그렇게는. 그래서 토질에서의 물과 수리에서의 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똑같아. 물은 똑같은데 영향이 달라. 환경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수리의 이론을 끌고 들어가되 토질에서의 물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끌고 들어가? 다시의 법칙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다시의 법칙.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여기에 대한 전체 수도와 이만큼에 대한 소두가 어떻게 이만큼 경사로 줄로 내려가잖아. 이 경사를 우리가 그렇지. 동수경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면 경사라는 말이 뭐야? 범면. 경사.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야. 기울기. 동수 기울기 값을 우리가 구해주자. 그럼 동수 기울기의 값을 우리가 문자로 뭐라고 쓰냐? I라고 쓰는 거야. I.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다시의 법칙에서 우리가 베르누의 용리를 끄도록 그러는데 얼마를 얘를 뭐로 보자? 0으로 보자. 0으로 보자. 속도수들을 0에 가깝게 보자. 지하수에서. 0에 가깝게 보는데 0은 아니지. 0에 가까운 거야. 약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0에 가까이 보는 거니까 무시하자. 이론적으로는 무시하자.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건 이론적인 거고, 이 이론적인 0에 가까운 V를 계산해낸 사람이 다시라고. 그래서 다시가 어떻게 됐냐? V는 K 값의 투수개수의 동수경사 I다라고 다시가 계산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기울기야.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같니? 높이는 어떻게 되니? 그렇잖아. 그게 경사 아니야. 그래서 I는 동수경사는 L분의 델타 H라고 표현하는 거야. 물이 얼마만큼 흘러간 거리, 거기에 경사가 얼마만큼이니? 그 값을 우리가 뭐라 한 거야, 얘가? 경사, 기울기라고, 기울기로 V는 KI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낸 거야. 그럼 실제 유속 V에 대한 VS라고 표현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토질에서의 유량 Q는 토질에서 유량 Q는 수리에서 우리가 유량 Q는 뭐하고 뭐라 했어? 면적의 V. 이 공식은 불변이야. 어느 거에서 끌고 들어가든 그렇잖아. 이 관을 이렇게 물이 지나간다. A1, V1, 여기가 A2, V2 이렇게 돼 있어. 요 A1, V1에 대한 면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여기 와서 물이 달라지니? 같겠지.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쵸? 같단 말이야. 그러면 면적이 작은 녀석과 면적이 큰 녀석이 있어. 면적이 작은 녀석이 있는 반면 여기는 면적이 커졌잖아. 딱 봐도 커졌잖아. 그러면 A1과 A2가 달라졌어. 그럼 모두 달라진다는 소리야. V1과 V2도 달라진다는 소리야. 뭐는 같아? 여기서 Q와 여기서 Q가 같지. 여기 들어온 물이 여기 나가는 물하고 달라져?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호수 꽂았어. 호수 꽂은 다음에 물을 틀었어. 그럼 호수를 이렇게 쭉 내려서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잘잘잘 떨어지잖아. 물 먹잖아, 그걸로. 철철철 떨어져. 근데 그걸 어떻게 입속으로 콱 눌렀어. 호수 끝을 꽉 누르면 그 물이 어떻게 나가? 물총처럼 촥 나가잖아. 왜 그런 거야? 왜? 나오는 면적이 똑같았다가 갑자기 그걸 손가락으로 콱 눌러버리니까 뭐가 작아진 거야? 면적이 작아진 거야. 면적이 작아졌으니까 뭐가 세졌어? 나가는 양의 물은 똑같은데 여기서 들어온 수도꼭지 튼 물과 여기서 나가야 될 물의 양이 틀려지는 게 아니잖아. 똑같잖아. 근데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을 내가 손가락으로 콱 눌러버리는 바람에 뭐가 빨라져야 되는 거야? V가 빨라져야 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나가는 물의 에너지가 커지지. 다 녹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토질에 대한 거든 수리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현상에서 다 봤던 거야. 그걸 매치를 못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말했듯이 Q라고 하는 녀석은 불변이야. 면적 V. 면적이 작은 곳일 땐 V가 어떻게 더 빨리 들어가겠지. 면적이 커지면 V는 천천히 나가겠지. 불변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토질에서도 이 공식은 그대로야.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V가 뭐라고? 그렇지. KI야.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A를 뒤로 빼면 어떻게 돼? 기야. 나도 기한 싫어해. 난 LG편이야. LG편인데 토질에서 유량은 기하야. 토질에서 유량은 뭐야? 기하야. 다 풀린다. 그때 I 값이 어떻게 되겠어? 다만 얼마만큼 수평거리로 갔니? 얼마 H만큼 있니? 그거에 K, A다. 이렇게 좀 표현 되겠지. I 값을 그대로 줄까? 안 줘. 여러분 토목기사 풀 때 이 I 값을 그대로 준다? 그런 문제 한 문제도 없다. 한 문제도 없어요. 어떻게 줘야 돼? 물이 얼마만큼 흘렀다? 경사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그럼 준단 말이야. 그럼 뭘 줬다는 소리야? 그렇지. 동수경사 줬다는 소리야. 투수계수 K값은 줘. 면적도 주지.
면적도 주지. 그렇다고 뭐 면적을 뭐 그냥 딱 면적이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얼마만큼의 지름으로 흘렀다라고 D를 준다든지 그러면 우린 바로 면적 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흙 속에서 흘러가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려워 쉬워? 쉽지? 이러니까 할만한 거야. 할만한 거야. 이건 쉬워. 근데 갑자기 모관상승도는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유속에 대한 거는 이 V값에서 지하수의 다시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값에서 얼마에 대한 값으로만 표현해 주면 되냐. 흙 속의 물이 어떤 사이에 대한 것만 흘러간다고 내가 표현했었어? 실제 유속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표현해야 되겠어? 실제 유속 VS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 실제 유속 VS는 실제 유속이라고 하는 건 흙 속에 흘러가는 물이 아니란 소리죠. 예, 그 녀석이 어떻게 돼? 공극에 대한 값으로만 나눠주면 돼. 공극률로만 나눠주면 실제 유속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흙 속에 관련된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지식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